달걀부터 채널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아파트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 다육식물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잘 맞는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음, 모든 거의 한 80%가 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워요. 그런데 어떤 식물이 아파트 베란다에 적합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다육식물은 일단 부피가 조금 덜 차지하고 해서 좋아요. 근데 이제 관엽식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왜 이제 그러니까 소형 화분으로 옮겨가냐면 관리가 어려워서. 그 무게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육식물들로 많이 돌아와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다육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아무 식물도 안 키웠던 분이 다육식물을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을 키워왔던 분들이 다육식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어떤 식물이 베란다에 우리 아파트에 잘 어울릴까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아가보이데스 계열 다육들 추천해요. 창다육들. 창다육이 같이 생긴 다육이들을 추천합니다. 국민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국민이들이 알록달록하고 훨씬 더 다채로워요. 종류도 진짜 많고. 보통 우리가 이제 다육이들 이런 이제 그 에케베리아라고 그냥 보통 말을 하는 그 다육들은 창다육들도 에케베리아에 들어가 있으면서 얘네들은 아가보이데스로 다시 또 이제 소분류가 되어 있는데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 왜 그러냐면 일단 목대가 안 나오고 성장이 생장점이 뾰족하게 올라오는 일이 드물어요. 올라오면 목대가 살짝 이제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서 목대가 빠르게 성장하는 애들은 목대가 당연히 올라오겠죠. 근데 보통 얘네들은 생장점이 진짜 천천히 올라오고 여기에서 그냥 단수가 높아요. 창다육들의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햇볕이 살짝 부족해도 성장세가 막 좋아가지고 웃자람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치자고 한다면 베란다에 적합한 다육으로는 일단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다육들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가보이데스 계열, 지금 이렇게 창다육처럼 생긴 요런 애들, 얘가 100%뭐 창이냐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어쨌건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베란다에 적합해요. 사실은. 그런데 요렇게 생긴 애들, 어머, 왔다 갔다 흔들리는 애들, 요렇게 생긴 애들 치고서도 또 안 어울리는 조금 문제 있는 너 생각이 너 좀 빠르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이런 애들 중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분간 강한 애들 중에서 이제 베란다에 딱 어울리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바로 먼로 라탐 같은 애들이에요. 먼로 라탐. 먼로. 먼로는 콜로라타랑 라우이 교배종이에요. 라우이 교배종에서 그러니까 라울린지, 린디시아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 먼로도 베란다에 진짜 딱 맞아요. 아파트에서 키우기 딱 좋아요. 요 먼로. 그리고 또 독일 샴페인 같은 애들도 딱 좋아요. 독샴. 샴페인 교배종 중에서 독샴 요런 애들. 이게 한쪽이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다육 중에서 진짜 베란다에 딱 적합한 애가 바로 또 샴페인 계열의 애들이에요. 그래서 샴페인 계열 아이들도 적합합니다. 샴페인 계열의 다육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애들, 아르디오 같은 애들, 요런 애들도 베란다에서 키우기 적합한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애가 있냐면 도테랑을 닮은 아이들도 도테랑도 백분감이 강하잖아요. 도테랑을 닮은 아이들도 베란다에 키우기에 적합합니다. 목대가 쑥쑥 올라오지 않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목대가 쑥쑥 올라오지 않아요. 물론 그 유묘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커냐에 따라서 목대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있는 애들도 있지만 보통은 성체가 됐을 때 이런 애들이 목대가 막 올라오진 않아요. 다만 이런 군생들이 아기 때 햇볕 경쟁을 하면서 커야 되기 때문에 목대가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적합한 다육들이 어떤 다육들이냐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는 샬롯 편이에요. 요런 애기도 적합하고 봄바람 같은 아이들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요거 에케문스톤 요런 아이들도 적당해요. 그다음에 요거는 샤이키. 샤이키도 베란다에서 아파트에서 키우기에 딱 좋아요. 괜찮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종류별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다육맘들이 다시 또 이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낮게 붙어 있는 이런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다육들이 적합합니다. 베란다에서 그러면 키우기에 반대겠죠. 반대로 그럼 어떤 다육들을 조금 추천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성장이 좀 빠른 애들, 성장이 빠른 애들, 그 다음에 햇볕 요구량이 높은 애들이에요. 베란다는 아무래도 밖에 노지보다는 햇볕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냐면 일단은 목대가 나오면서 크는 애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걔네들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목대가 나오는 거고, 성장이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장점이 쭉쭉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대가 조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다육들은 사실 베란다에 그렇게 적합하진 않고요. 아가보이데스 계열이 섞여 있으면서도 조금 그 성장세가 좀 빨라서 좀 모양이 흐트러지기 쉬운 애가 얘예요. 제이드스타는 모양새는 진짜 창다육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지만 요 녀석은 성장세가 좀 빨라요. 성장세가 조금 빠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지금 연두장미도 그렇고 링컬 마리아도 그렇고 걔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기마리아는 또 느낌이 조금 다르고 돌기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그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도 걔는. 그런데 저런 녹빛 아이들 가지고 있는 저런 애들은 생장이 좀 빨라가지고 생장점이 쏙 올라와서 안 이쁘게 그렇게 클 수가 있습니다. 베란다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키우기가 수월한 그래도 옷자랑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다육들은 종류별로 보자면 요렇게 먼노라던가 아니면은 아가보이데스 계열이라던가 이제 요런 아이들이 베란다에서 키우기 적합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말고 저도 지금 다른 애들도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저는 생장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얘네들이 잘 키울 수 있는 제가 이런 도움들을 받고 있지만 굳이 생장등이 아니더라도 목대 있는 다육들을 그런 베란다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일단 선택 자체를 무분해를 하셔야 돼요. 목질화가 이미 된 애들을 선택을 해야지만 성장의 속도가 많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햇볕이 부족해도 얘네들이 빛을 찾아가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란다에서는 반드시 얘네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려줘야 돼요. 한 번씩 빛이 한 방향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가려고 고개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벌써 색감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완전 그냥 뒤로 그냥 훌러덩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180도로 한 번씩 이렇게 돌려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묵은 아이들을 사야지만 베란다에서 이게 웃자람을 덜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햇볕 요구량이 조금 햇볕 요구량을 좀 덜 요구하는 다육들을 키우시면 좋겠죠. 햇볕 요구량이 덜 필요한 애들이 또 어떤 애들이냐면 자 이렇게 금다육 아이들. 금다육 아이들은 자체가 햇볕을 조금 덜 필요로 한다라기보다는 금의 발현을 햇볕이 너무 강하면 금이 다 숨기 때문에 금 자체의 그 예쁜 모습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금은 이렇게 이제 햇볕을 조금 덜 보여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색변이가 일어난 거잖아요. 색변이가 일어나서 녹이 별로 없잖아요. 녹이 많아야 광합성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을 베란다에서 키우기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품종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월시아나 그 다음에 또 코노나 립톱스는 아니에요. 코노 종류들이 베란다에서 키우기에 조금 적합한데 이렇게 얘네들도 엄청나게 많은 빛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햇볕은 있어야 돼요. 제가 하월샤를요 햇볕이 없는 데다가 키워봤더니 걔네들도 웃자라더라고요. 대박이죠. 웃자랍니다. 그런 애들도. 그러니까는 요런 애들이 요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 키우기에 적합하다. 여기 보시면 요런 알사탕 같은 경우에도요. 목대가 있기 때문에 웃자람이 있는 애들인데 묵은 애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키우면 웃자람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두보다는 군생이 화분 안쪽에 뿌리를 빨리 채워가기 때문에 웃자람을 조금 덜하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 종류별, 컨디션별, 이렇게 수형별로 여러분께 아파트에서 키우기 적합한 다육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매번 드리는 이야기고 또 잘 키우시는 분들은 초보자가 아닌 이상 잘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다육이를 갖다가 드려도 잘 이렇게 키워내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요 입문자들 위주로 또 이렇게 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